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체계를 미국령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냥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그 다음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에도 생산 시설을 조금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생산하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은 이미 FDA에서 승인이라든지 실사를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허락 절차 없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미 캐나다에서는 이 관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전부터 6개월치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캐나다 계속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발효가 되는 시점 이후로는 모두 푸에르토리코 공장에서 생산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금 캐나다에서 만들고 있는 이 약이 세노바메이트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앞으로는 이제 아시아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진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놓고 본다 했을 때 얘는 미국령, 유럽은 이제 캐나다, 아시아는 뭐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아시아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쪽에서 만드는, 이렇게 각각의 생산 거점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모두 푸에르토리코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뜻이 이 캐나다에 있는 것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건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기사의 내용이라든지 말로만 놓고 보면은 캐나다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네요. 인건비 측면에서는 당연히 캐나다 생산에 유리합니다. 근데 장기적 관세 리스크를 제거하고 안정력 구축,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가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죠. 지금 뭐 관세가 있어. 근데 관세가 뭐 보편적인 관세도 있고 뭐 상대적인 관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 이상의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면은 캐나다에서 지금 만들어서 100원에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캐나다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요 100원에 대한 10%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이제 11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인건비가 100원이야. 그러면 둘이 합치면은 200원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얘네들은 인건비는 100원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면은 관세가 없어. 그래서 동일한 100원이 될 거야. 근데 뭐예요? 얘네들은 인건비가 120원이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총 220원이 들어. 얘네들은 200원이 들고 관세만 부과하면 210원인데 얘네들은 더 비싸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셈법이 존재하고 이런 셈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비싼 인건비는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도 계속 인건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후로 관세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거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트럼프가 연장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연장이 되지는 않을 거고, 남은 기간 동안에 관세가 또다시 이렇게 막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긴 하겠지만 10% 정도의 보편적인 관세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푸에르토리코는 카브리해 북부 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 반도 쪽이죠. 한 1600km 정도 떨어졌던 지점이 있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뭐 거기 쪽에서는 뭐 미국령이다 라고 하네요. 이게 조금 우리가 그쪽에 공장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고민을 해보거나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섬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열대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 대비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의 본토 대비해 갖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정도 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연방 법인세 일부가 면제가 되고 투자 인센티브, 그러니까 섬 활성화를 위한 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FDA라든지 이런 쪽에 미국 규제가 완전 준수하나 뭐 항만, 도로, 인프라 등 일부 본토보다는 열악할 수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장단점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연방 일원이기 때문에 관세라든지 규제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인건비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간.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예요? 굉장히 알맞는 지역인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른 기업들도 이걸 생각 못할까? 다른 애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뭔가 왁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열대섬 특유의 기후라든지 인프라 조건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설 설계라든지 물류, 전략 등을 보완할 경우 뭐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요. 미국 시장 안전 공급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물류를 운송을 하고 또 그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걱정은 좀 덜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 쓸 거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지금 뭐 차트상으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여전히 없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 그 발표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와주는지를 지켜보고 나서 여러분들 뭔가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저희는 오늘도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들 만들어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고민만 하세요.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가 준비했던 이런 선물 보따리 지나쳐가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가지고 저희를 따라옵니다. 역대급 이벤트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야 이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씩 잡아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들 다른 사람이 다 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를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다. 참 아쉽죠? 저희 뭐 일주일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지나가다가 얘네들 이벤트 하네? 굉장히 크게 이벤트 하는데 공식 채널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예,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결과물들 오늘도 이런 결과 어제도 그 결과 그저께도 그 결과 이런 결과물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놓치는 것들 그분들은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아쉽죠?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이게 기회였나라고 후회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회가 맞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